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국 조선업계가 지난달에도 세계 선박수주 1위를 기록해 3개월 연속 중국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의 조선해운 분석기관인 클락슨 리서치의 조사 결과 7월 중 전 세계에서 발주된 55만 CGT 가운데 한국 조선업계가 절반인 27만 CGT를 수주했습니다. 중국 조선업계는 20만 CGT를 수주해 2위에 머물렀고 일본은 3위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중앙아메리카 5개국 사이 자유무역협정이 국내 절차를 마치고 오는 10월 1일부터 차례로 발효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미 FTA는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 동의안이 의결돼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끝내고 중미 측에 이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제품을 수입하는 중소기업의 절반가량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 준비가 전혀 안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일본 제품을 수입하는 중소기업 300곳을 설문조사한 결과 기업들의 일본 수입 비중은 평균 65%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응답 기업의 52%는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별도의 대비가 되지 않았다고 답했고 10%만이 충분히 준비됐다고 응답했습니다. 홍콩 시민들의 송환법 반대 시위에 중국이 무력 개입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을 향해 경고를 보내며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미 상원을 이끄는 공화당 미치 맥코널 원내대표는 자신의 트위터에 어떤 폭력적인 단속도 용납될 수 없을 것이라며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영국을 방문 중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중국과 영국이 홍콩 주권 반환 당시 맺은 이양협정을 언급하며 중국은 협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시장이 다시금 하락 쪽으로 가닥을 틀었습니다. 어제까지 좋은 흐름을 좀 가져갔는데 오늘 시장에서 소폭씩 지금 빠져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소폭 지금 좀 많이 빠지네요. 0.67% 현재 코스피가 내려가고 있는데 일단 뭐 지난주와 같은 지지난주와 같은 급락세는 연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1%도 하락을 하지 않고 있지만 파란불만 보면 가슴이 놀란다라는 분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전일 뉴욕발 지수 하락이 있었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 또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장기화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 소재 자체는 굉장히 캐캐묵은 소재일 수 있습니다. 오래된 소재고요. 이 소재를 올리기도 하고 시장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제까지 이 부분에 우리 시장은 휘둘려야 될 것이냐라는 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점인데 이 부분과 더불어서 우리 시장에는 일본과의 무역 분쟁 아직까지는 뭐 확전이 어제 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렇다 할 움직임은 아직 양국가가 더 이상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모레가 광복절입니다. 광복절 전후로 해서 어떤 또 데일 메시지가 나올지 이 부분도 시장에선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안화 환율의 약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증시는 이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고요. 자사주 매입 카드 등의 주주 환원 정책이나 주가 방어 정책을 펼치는 지금 기업들이 굉장히 이마트를 비롯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종목들 위주로 지금 시장에서는 반등이 좀 나옵니다. 그리고 대차장고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대차장고가 늘고 있다. 결국에는 뭐 쇼커버링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지금 시점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들의 외국인들의 쇼커버링이 조금씩 들어오는 모습들은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아 쇼커버링이구나 지금 들어가서 수익을 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히 좀 위험성이 많이 따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 대한 기대를 걸기에는 상황이 너무나 안 좋은 상황인 겁니다. 지금 뭐 아르헨티나 증시 같은 경우에 38%가 하루 만에 뭐 폭락을 했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글로벌 증시부터 국내 시장 상황들까지 하나하나 오늘도 파악하면서 시장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가 1930선대에서 머무릅니다. 1930.13포인트고요. 하락 추세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1924가 장중 저점이고요. 장중 고점은 1935. 한마디로 위아래 고점 저점 폭도 크지 않고요. V자 모양이긴 한데 V자 모양이라고 하기도 지수 뭐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주체 만들어 보도록 하죠. 보시면 개인만 삽니다. 어제 이어서 개인만 사는 수급. 이게 오늘 뭐 하락장에서도 개인이 사고 지금 지난주부터 상승장에서도 개인이 지속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상으로는 지금 풋이 많이 걸려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좀 수급 부분이 확실히 좀 체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수 선물 쪽도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상황이 그렇게 뭐 우상향을 강하게 갈 것 같은
그런 시장의 수급 상황은 절대 아닌 것들은 참가자분들께서도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포지션 나오고 있는데 오늘 기관은 많이 팔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연기금이 831억 원 정도 강하게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시총 상위주들인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은 빠지네요. 어제 상승 흐름 가져갔는데 오늘 빠지고 현대차도 약보합 그리고 네이버만 올라갔는데 네이버가 어느새 주가가 14만 5천 원 부근까지 다시금 올라왔습니다. 6위부터 12종목들입니다. 현대모비스부터 셀트리온까지 빠지고요. 신한지도 빠집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인데 주가 29만 원까지 이제 회복을 하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SK텔레콤, 포스코 그리고 빠지고 있고요. 삼성물산, 보합권까지 올라왔습니다. LG생건, 기아차 올라갔는데 상승폭은 굉장히 미미하네요.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이 낙폭이 0.41% 크진 않습니다. 0.3에서 0.4%씩 지금 빠지고 있고요. 590선 위에서 움직여줍니다. 600선 회복을 오늘 좀 할까 기대를 좀 해봤는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593 장중 고점, 장중 접점은 587 부근입니다. 지금 여기도 그렇게 변동성이 강하진 않은데 약세장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만 삽니다. 개인이 1,338억 원. 지금 최근 제가 수급 매일 말씀드리는 부분이 저희 출연하는 전문가분들도 그렇고 애널분들도 그렇고 수급 부분 잘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적은 수급에 지금 계속 움직이고요. 외국인 기관 수급 동향들 빠르게 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수급 주체들 하나하나 좀 체크를 잘 하셔야 되는 시점입니다. 금융투자와 투신연기금 모두 파는데 투신연기금의 매도 물량은 많진 않습니다. 시총 상위주들입니다. 보시면 셀트리온자 들어가면 오늘 밀립니다. 그리고 CJENM도 밀리면서 16만 원 재차 무너집니다. 헬릭스미스가 최근 시장에서 그래도 좋은 흐름들을 보여가면서 2.24% 올라갑니다. 펄어비스도 17만 원대 후반까지 다시 왔고요. 메디톡스가 오늘 무려 7% 급등이 나와줍니다. 35만 원 위로 올라갔네요. 6위부터 12종목들입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KMW가 어제까지 급락 나오다가 오늘 또 반등이 나오는데 반등폭은 크진 않습니다. 파라다이스 올라가고요. SK머티리얼즈, 슈젤, 스튜디오 드래곤 빠지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이 6만 원이 다시 붕괴가 되는 모습 포착이 되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11위부터 15위 종목들입니다. SFA 올라가는 가운데 나머지 종목 모두 소폭씩 조정이 나옵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 또 장중 연고점 찍네요. 1219원대까지 오늘 올라가기도 했고요. 1218원 60전에 거래가 되면서 어느새 1220원 부근인데 자 1235원대 매물 소화가 어느 정도로 빨리 되는지 맞고 내려오는지 이 부분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 위로 매물대가 별로 없는 상황이어서 1235원이 열리면 환율은 급등할 수 있다라고 지금 수치상으로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 이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안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리님?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진 잘 가다가 오늘 또 살짝 밀려 내려오는 모습인데 어떤 이슈에 시장이 주춤하는지 이슈부터 정리해볼까요? 네, 아무래도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홍콩 이슈 그리고 또 아르헨티나 미국 장단기 금리차 축소 등 좀 여러 이런 해외 시장에 이런 관련한 이슈 등이 일단 주가 조정을 좀 불러일으키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대외적인 이슈 그리고 전일 미국 시장이라든가 다른 해외 시장 대비해서 현재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선방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점에 좀 일단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선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일단 해외 증시와 그간 괴리율이 크게 주가 조정을 받던 우리 증시 어찌 보면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점에서는 추가 급락보다는 좀 점진적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을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는 일부라도 좀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반등이 화끈하게 나온다라기보다는 여전히 개별 종목 장세와 더불어서 일단 지수 움직임은 여전히 하방 지지력 확인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소극적인 반등 움직임을 금일 시장 내에서 좀 포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우선 8월쯤에 이제 수급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MSCI 이머징 리밸런싱 이슈는 일단 우리 증시에 있어서는 도리어 외국인 매수 요인으로 향후 변화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의견에 좀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간의 주가 급락으로 우리 증시 MSCI 내 시총 비중이 상당히 줄어들었던 점, 즉 이는 리밸런싱 목표치를
감안을 하더라도 오히려 외국인 입장에서는 매도보다는 오히려 매수로 채워 넣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에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러 요인 등을 감안해야겠지만 일단 이런 점 등에서 봤을 때는 오늘 금일 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재차 반등 시도를 예상할 수 있다라는 점에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총 상위 대형주들 좀 약세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반대로 시총 상위 대형주들 특히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시총 상위 대형주들에 있어서는 저점 매수세가 유입될 여지 감안하시고 시장 대응에 참고해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이 외에도 저희가 주목할 만한 이슈들은 분명히 또 산재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 우리 정부가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 소식이라던가 여파 영향 등으로 일부 IT라던가 디스플레이 소재주 상승이 좀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일단 어떻게 보면 애국 테마주라고도 좀 불리었던 종목군들에 있어서 일단 한 아이디어에 좀 주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삼성전자가 지분을 투자한 회사들에 주목해 보자라는 포인트를 좀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일본 이슈와 더불어서 관련한 일본에 의존한 재료 등 당장 국산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우선 업체들 입장에서는 일본산 재료 구매라는 것 자체가 통제 불가능한 리스크가 되었다라는 점. 그럼 그렇다면 반도체 업체 입장에서는 이러한 리스크를 안고 가기보다는 리스크를 대비하는 차원의 국산화 프로젝트가 실제로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점으로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대표 기업 삼성전자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탈일본 움직임에 따른 이런 삼성전자의 소재라든가 재료 국산화 프로젝트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점. 그렇다면 국산화에 따른 기대감을 어떤 종목으로 주목해 봐야 되는가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일단 삼성전자가 지분을 투자한 회사로 좀 좁혀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과거 사례를 본다면 이번 이슈와는 좀 별개긴 하지만 과거 삼성전자가 이제 지분을 투자했던 원익 IPS라든가 SFA 같은 경우 지난 10년간 걸쳐서 큰 폭의 외형 성장과 더불어서 기업 가치 역시 좀 증가했던 사례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향후 국산화에 따른 부품, 소재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을 두실 때 삼성전자가 지분을 투자한 업체들의 관심을 기울이자라는 의견에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관련 종목으로 꼽혀지는 종목들 가운데에서는 솔브레인, 그리고 동진세미캠, SFA, 원익 IPS 등에 주목해 보시면서 국산화 수혜제에 따른 관련주들 가운데 이들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대응해 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전략을 지금 상황에서 좀 어떻게 가져가는 게 가장 나을까요? 네, 일단 시장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5G 통신 장비 업종에 있어서 매매 전략, 그래도 현재 시장 내에서는 그래도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요인이 좀 많다라고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결론적으로는 일단 5G 장비 업종들 계속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아직은 의문점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과 더불어서 트레이딩 기회를 계속 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KMW 상당히 변동성 오전과 오후 대비해서 마이너스권과 플러스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변동성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시장 참여자들 입장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에 대한 눈높이를 향후 이들 종목군들이 충족할 것이냐라는 점에 있어서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라는 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어느 의견이 맞다라는 점보다는 매매 전략, 트레이딩에 있어서는 확률상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략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20일 이평선이라든가 보시는 이평선 지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이평선에 닿았을 때는 매수, 그리고 반등 시 매도, 반대로 이평선을 깨고 내려간다면 손절하시는 전략으로 가보시되 업종 관점에서는 일단 즉 차트 관점에서 양호한 상승 추이를 보이는 종목들로 압축해 나가면서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있고요. 일단 대표적인 게 KMW입니다. 일단 KMW 뭐 전일 조정 그리고 오늘도 상당히 변동성 수반한 모습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20일 이평선 지지받으면서 반등하는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이 종목 20일 이평선 깨지 않는 선이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 조정 시 이평선 부근에서의 분할 매수 전략 취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 외 종목군들 내에서는 뭐 이노와이어리스라든가 서진 시스템, 솔리드 등에 좀 주목해 보시면서 5G 통신 장비 업종 내에서도 이제는 주가로 옥석 가리기를 일부 해보면서 매매 전략을 좀 가져가 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략들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뭐 미국 쪽도 계속해서 긴장감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홍콩 시위 격화 문제 있고요. 아르헨티나가 지금 난리던데 아르헨티나 뭐 포퓰리즘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38%가 빠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게? 네. 안 그래도 지금 뭐 한동안 우리 뭐 국내 금융시장에서 주요 화두로 자리 잡았던 뭐 연준의 통화 정책 뿐만 아니라 뭐 전반적인 중앙은행들이 앞으로 뭐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돈을 더 풀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이 이제 뒷전으로 밀릴 만큼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시장에 뭐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전쟁이죠. 이거는 뭐 갈수록 지금 악화되고 있고, 뭐 한일 간의 갈등도 계속해서 우리가 또 화이트리스트 뭐에서 일본을 배제했는데 일본도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양국 다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밤사이 외신에서는 두 가지 이슈가 크게 또 시장의 주요 동인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먼저 아르헨티나 건인데요. 첫 번째 슬라이드 보시면은 지금 이제 CNBC에 아직도 올라와 있는 기사입니다. 지금 아르헨티나의 주가와 그리고 환율이 완전히 크래시 붕괴되었다 이런 얘기죠. 선거 결과에 대해서 좀 서프라이즈가 있었던 얘기입니다. 지금 저 인물은 사진의 인물은 현 대통령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인데요. 기업인 출신의 또 친시장주의 그런 식입니다만 보시다시피 그 작은 글씨 안에 보면은 마크리의 고통스러운 경제 개혁. 예, 뭐든지 개혁에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워낙에 포퓰리즘에 이렇게 젖어 있는 아르헨티나 국민들로서는 힘들었나 봅니다.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될까 없어요. 일단은 좀 돈 풀고 세금 적게 거두고 하는 이런 쪽을 갖다 원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두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야당 후보죠. 예비 선거에서 47.7% 거의 현 대통령을 10%포인트 이상으로 따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베르토 페르난데스라고 해서 이제 되는데 저 흐름이고요. 페르난데스 좀 익숙한 이름 아닙니까? 한번 그 다음 넘겨봐 주신다면은 키르키네르 남편 다음이 그 대통령을 했던 그 남편의 다음으로 곧이어서 부부가 대통령을 했었죠.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53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한 67세 정도, 70을 바라보는데 저렇게 정정합니다. 저기가 한 8년 정도 했죠. 2015년까지. 그렇게 하고 지금 현 마크리 대통령 집권하고 이제 또 임기가 다 돼서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두 사람이 결국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는 영부인도 해보았고 옛날 그 에바 페론 에비타의 그 페론 말입니다. 이게 이어서 영부인도 해보고 대통령도 해본 아르헨티나의 두 번째 여성인데 이번에 이제 러닝메이터에서 결국 부통령으로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한번 살펴보시죠. 두 후보의 정책 방향 내지는 공약을 한번 비교해 보시죠. 매일경제신문에서 이렇게 카피해온 자료입니다. 우선 왼쪽에 지금 이번에 예비선거에서 승리한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같은 경우에는 성향은 좌파이고 포퓰리즘이죠. 그리고 지금 마크리 대통령은 우파, 신자유주의, 시장 논리, 신기업 성향입니다.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뭐 현 대통령이 우파 신자유주의라는 데서 느낌이 오듯이 친미고요. 또 지금 IMF에 구제금융을 갖다가 지금 신청한 게 560억 달러, 역대 구제금융으로서는 최대 규모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페르난데스는 지금 미국 견제하고 있고, 이거 IMF하고 다시 얘기를 해봐야겠다 이런 식이죠. 경제 측면에서는 현 대통령은 감세, 그리고 재정 긴축, 그리고 기업들에 대한 무슨 보조금, 즉 여기저기 눈먼 돈들 막 팍팍 퍼주던 걸 줄여나가겠다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재정을 갖다 건전화하겠다 하는 얘기인 반면에, 일단 페르난데스 쪽은 일단 뭐 쓰고 보자, 재정 확대 그런 상황이고, 평등을 강조하죠. 좌파적인 그런 또 성향이 보입니다. 사회 측면에서는 이제 노동개혁 반대하고 실업급여 상향하자 이런 식이고, 지금 페르난데스 쪽이요. 복지 측면에서도 은퇴자 무상의약품, 무상 소리 나오면 일단 대충 감 잡히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지금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지금 당장의 고통이 싫다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친시장주의의 현 정부가 결국 선거에서 실패했다 하는 것이 결국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경계감을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은 뭐 국민들이 어떤 쪽을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번에 시장의 정책이 정말로 평행선에 있는 양극단이었는데 좌파 쪽을 지금 선택을 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증시와 외환시장 흐름을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싶은데 뭐 굉장히 페소화도 그렇고 많이 움직였다고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눈으로 보시면 제일 확실하겠죠. 아르헨티나 메르벨 지수 일간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네, 보시다시피 어제 하루 음봉이 저렇게 나와버렸습니다. 즉 금년 4월 말 이후 올라왔던 것 같다가 그냥 하루에 다 까먹었는데요. 38% 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제 아르헨티나 페소 가치도 굉장히 급락했기 때문에 달러 환산 기준으로는 거의 마이너스 48%, 즉 하루 만에 반토막이 났다고 보시면 되겠죠. 아르헨티나 지수 한번 이렇게 이걸 갖다가 큰 흐름으로 월간 차트를 한번 살펴보신다면은 저런 그림이 나왔죠. 이번 달 들어서 저렇게, 즉 지난 한 2달 동안에 올라왔던 거 한 방에 다 까먹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 차트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왠지 저런 모습의 차트, 좀 흡사한,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그림의 차트를 갖다가 많이 보고 계실 겁니다. 저 또한 오늘장 내일장에 기회 있을 때마다 S&P 500을 비롯해서 차트를 보여드렸는데요. 개별 종목 같으면 뭐 보잉 같은 데서도 이런 비슷한 차트를 볼 수 있을 거고, S&P 500이나 다우도 비슷한 상황이고요. 아래쪽에 보조지표에서 나타나고 있는 매도 다이버전스, 어쨌거나 차트상으로 나타나는 강력한 추세 반전의 어떤 조짐이 결국 이번에 예비선거 결과로 저렇게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 한번 보시겠습니까? 달러 아르헨티나 페소 이제 통화 코드는 ARS로 썼는데요. 일간 차트 보시면 저런 흐름이 나와버렸습니다. 어제 장중 고점은 전일 대비 37% 올랐는데요. 그나마 한 1억 5천만 달러 정도 아르헨티나 당국에서 달러 매도 개입을 해서 종가만큼은 적어도 이제 뭐 반 이상 줄여가지고 전일 대비 15% 오르는 그런 식의 환율을 만들었습니다. 이 아르헨티나 페소 환율도 긴 장기 추이를 한번 살펴보시자면은 저런 상황입니다. 끊임없이 아르헨티나 페소 가치가 추락했죠. 그래서 글로벌 증시의 등락률을 갖다가 한눈에 살펴보는 주식 판때기에서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쪽에서 특히 아르헨티나 증시의 상승률이 굉장히 독보적이었는데요. 그건 뭐 그렇게 주식이 좋았다라기보다도 그만큼 돈 가치가 떨어진 만큼 주가라도 올라야 됐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지금 그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2번이나 해서 저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아르헨티나의 군부 독재를 청산했다 해서 한때 그 부부가 인기도 꽤나 있었습니다만, 저 여성도 굉장히 양 두 가지 어떤 면을 갖고 있죠. 굉장히 게으르기도 하고 탐욕스럽기도 하고 뭐 부정부패도 많았고 대통령으로서 좀 게으른 면도 있었고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여기서 이제 걱정되는 것은 이러한 아르헨티나발 위기가 다른 이머징 국가들에게도 소위 말하는 전염 효과를 갖다가 또 미칠까, 이 부분을 갖다가 시장은 조금
결정을 하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제 뭐 아르헨티나 보면서 저희 스태프들이 인이어를 통해서 우와 하면서 이렇게까지 빠지느냐라고 거의 뭐 부러진 차트를 저희가 봤잖아요. 말이 돼?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실제로 오늘 일어난 일이었던 것 같고요. 밤새 홍콩이 얘기가 많았습니다. 뭐 지금 홍콩 시위 때문에 공항 지금 폐쇄됐었다가 오늘 아침에 재개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군대 동원해서 무력 진압에 나설 것 같다 이런 루머 아닌 루머도 들리던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홍콩이 영국에서부터 이제 중국으로 반한, 97년이었죠. 97년이면 지금 이제 97년 태어난 홍콩인들은 어떨까요? 이제 막 20대에 접어들는 그런 상황인데, 과거의 홍콩, 나이 지긋한 홍콩인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들은 절대 중국 사람이 아닙니다. 아마 지금 97년 이후에 지금까지 태어나서 성장해온 사람들은 굉장한 정체성 혼란이 있을 거예요. 내가 중국인이야, 홍콩인이야. 홍콩인은 자유인이죠. 차이니즈도 아닙니다. 그런 식의 홍콩이고, 예전에 우리는 뭐 홍콩이란 데는 어떤 곳이었나? 뭐든지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뭐 하다못해 뭐 나쁜 짓 하고 도망가도 홍콩으로 갔고요. 거기는 없는 게 없는 곳이었고 못할 것이 없는 그런 곳이었는데, 자, 이것이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야 된다? 만만치 않은. 그리고 지난번 우산혁명이라고 하는 뭐 그런 시위도 있고 했지만, 이번은 왠지 계속해서 이것이 찝찝하게 남아왔는데 이제 사안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과연 이것이 SNS를 통한 그야말로 홍콩 시민들의 자발적인 어떤 시위가 여기까지 왔는지, 아니면 중국이 주장하듯이 배후 세력이 있는지. 이 21세기 백주대낮에 그것은 뭐 강목을 들고 지하철 안에까지 들어가서 사람들을 패고하는 이런 것이 지금 홍콩의 현실인데요. 우선 후시진 환구 15 편집장의 트윗을 먼저 한번 보여주시죠. 이 후시진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이제 팔로워가 많아졌는데요. 환구 15 뭐 중국의 관영 언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편집장. 근데 은근히 후시진이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을 비롯한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툭툭 던지는 얘기가 결국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국제적으로 지명도가 높아지면서 또 그것을 이용해서 중국 당국에서는 후시진의 트윗을 통해서 뭔가 주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첫 번째 트윗에서 핵심은 그거예요. 지금 공항에서의 시위대 사진과 더불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내 생각에 내 직관은 이런 상황 오래 못 갈 것 같다 하는 것이 주요한 그 내용이고요. 두 번째 트윗도 보시면은 지금 선전시, 바로 홍콩 옆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armed police, 그러니까 무장 경찰들이 막 이렇게 모이고 있다, 집결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줄 거는 부분, possibility of Beijing intervening, 결국 베이징이 개입할 것 같다 하는 얘기인데요. 자, 이것이 결국 그러면은 결국 무력 진압으로까지 이어질 것인가? 과연 이 시대에 이거에 대해서 국제적인 여론은 어떻게 될 것이며 그 이후 미중 간의 상황은 또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굉장히 또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일촉즉발이다라고 표현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쪽에서도 설마 지금 무력 진압을 하지는 않겠지라고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증시나 외환 시장 상황도 그렇게 좋진 않잖아요. 이런 뭐 정치적인 리스크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홍콩 항생지수 한번 보실까요? 예. 월간 차트로 한번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이 차트상의 가운데 부분 뚝 부러질 때가 저때가 금융위기 때입니다. 그 이후에 저 흐름이에요. 미국을 비롯한 그 어지간한 세계 증시가 금융위기 당시 고점을 다 올랐었고, 미국은 뭐 사상 최고치 경신을 갖다 불과 얼마 전까지도 막 자랑하고 했습니다만, 홍콩은 금융위기 당시 고점을 갖다 못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죠. 항생지수가 이럴진데, 그다음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의 중국 투자 관련한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항생 H지수는 넘겨주신다면은 훨씬 더 그림이 항생지수보다도 더 안 좋은 상황이죠. 지금 오른쪽 끝부분을 보시자면은 항생도 항생 H도 이렇게 좀 더 흘러내릴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홍콩 달러 보시면은요. 홍콩 달러는 지금 아래쪽에 7.75, 1달러당 7.75 홍콩 달러, 그리고 위로는 7.85달러, 7.75에서 7.85달러 안에서 움직이는 일종의 달러 패거제, 고정 환율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85 근방에 오면은 홍콩 당국이 달러를 갖다가 매도 개입을 한다든지 해서 더 못 넘어서게 하고 7.75쯤 가면 또 이렇게 아래를 받치고 하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달러 강세 이꼬로 홍콩 달러 강세, 달러 약세 이꼬로 홍콩 달러 약세 이런 식인데 지금 이 차트상에서 보시면은 뭐죠? 7.85라고 하는 이 패거제의 상단을 자꾸만 열고자 하는 그런 시장 흐름, 즉 뭔가 이런 상황이면 홍콩에 돈 있는 사람들 홍콩 달러 들고 있겠습니까? 나가야 될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자꾸 이런 식의 흐름, 그렇게 지금 홍콩 금융시장도 지금 많이 그갑니다. 예전만큼 우리가 97년 IMF 외환위기 때나 2008년 97년 외환위기 때만 하더라도 홍콩 증시가 먼저 폭락을 해가지고 노부부가 이렇게 망연자실하면서 주식 시세판 쳐다보는 그 사진, 그것이 그 당시 우리나라 전 모든 신문에 1년 톱에 올라왔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그러나 이제 홍콩이 이제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로 아시아 허브 금융 허브는 홍콩에서 싱가포르로 이동하다 보니까 예전만큼은 아니라고 합니다만 홍콩의 흐름은 그래도 시사하는 바가 상당하고 또 우리로서는 찝찝합니다. 계속해서 한번 홍콩 시장도 주요 이렇게 체크포인트로 또 삼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홍콩도 그렇고 여기뿐이겠습니까? 미중 간의 무역 갈등에다가 일본과의 무역 분쟁까지 계속해서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이 오늘도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될지 산적한 과제들이 많잖아요. 전략을 짤 때 좀 유의해야 할 점들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째, 미국 국채 수익률 수익률 흐름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 혹시 차트가 나올 수 있는지 보여주신다면은 지금 이게 역사적 저점은 2016년 여름에 있었던 한 3년 전에 1.3%대였습니다. 1.3%대 초반, 1.316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 계속해서 추락하는 거 보세요. 저 얘기는 결국에서 국채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인플레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경기 침체를 반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즉 정상적이고 가장 건강한 주식 상승장은 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는, 즉 국채 수익률도 오르는, 주가는 오르는 대신에 위험 자산인 주가는 오르는 대신에 안전 자산이라는 채권 가격은 국채 가격은 내리는 이런 장이 가장 편안한 주식 투자자 분들에게는 편안한 장인데 지금은 위험 자산인 국채 가격도 연일 올라가고 있고 주식은 주식대로 올라가다가 지금 이제 흔들리고 있는 그런 국면이죠. 거기다가 10년물과 2년물조차도 10년물하고 3개월 초단기는 금리,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이미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10년물하고 2년물도 조만간 역전될 상황이니까 그 부분 지켜보시고요. 두 번째는 미국 증시입니다. S&P 500을 갖다가 또 한번 제시해 봤는데요. 51선하고 201선 사이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는 상황이고 아직은 그래도 201선 위가 아니냐 이렇게 안도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즉 여기서 201선이 깨진다면은 우리도 또 1900이 또 장담 못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 대신 이제 51선 저 저항을 갖다 딛고 좀 더 반등에 나선다면은 그나마 우리 조금 우리도 같이 반등을 모색해 볼 수 있는 정도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위안화입니다. 지난주 한바탕 그렇게 소동을 치르고 시장에서 먼저 1달러당 7위안을 돌파하는 포치, 1차 포치가 단행되고 그 다음에 이틀 후에는 인민은행의 고시 환율마저 7위안 올라선 2차 포치 이후 저렇게 계속해서 잘 밀리지 않는 아마 지난주만큼 급격하게는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위안화의 약세는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환율도 계속해서 당분간은 지금 1220원 근방의 전고점에 대한 경제감 그리고 나름대로 시장의 투기적 포지션이 좀 무거워서 지금 못 가고 있는데요. 위안이 안정돼 줘야만이 위안화가 좀 강해지는 절상의 모습을 보여야만이 미중 무역 전쟁도 좀 어느 정도 풀리겠구나. 시장도 편안해지는 것이고 위안이 계속 약세로 간다면은 이래저래 또 시장은 또 괴로워지는 그런 국면입니다. 현재로서는 딱히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어떤 신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 투자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이라고는 드려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만 이 정도를 갖다가 주요 체크 포인트로 삼으셔서 덜 잃는 생존하는 그런 이번 여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썸머 랠리는 물 건너 간 것 같고요. 일단은 이진우 소장께서 말씀해 주신 세 가지 측면을 큰 틀에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호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립니다. 오늘 시장이 계속해서 빠집니다. 코스피 낙폭 더 커졌고요. 코스닥도 590선은 지켜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상황에 맞는 종목 이야기, 종목 상담들 2부에 준비했습니다. 2부도 함께 해주시죠.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